네,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절성 양진의 대표적인 증상은 결절과 가려움증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내 몸에서 결절이 생기는지, 가려움증이 생기는지가 이 결절성 양진을 이해하는 데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결절성 양진은 아토피에 준하는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는 미치도록 긁을 정도로 또 진물이 날 정도로 긁게 되고, 심한 사람은 피부가 벗겨져 나갈 정도로 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밤에 더 심하고요. 또 여성분들의 생리 전후에 더 심합니다. 자, 그리고 장마철이 되거나 비가 올 때 좀 더 심한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깨져 버릴 경우, 또 우리가 뭐 밥을 안 먹는다든지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이 가려움증에 대한 특징들을 또 잘 이해할 때 결절성 양진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하나하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가려움증이 왜 발생하는지, 또 결절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결절성 양진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내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략 50조 개에서 한 6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셀은 세포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에서 들어온 포도당이라든지 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산소도 필요하고 또 수소도 필요하고 다양한 물질들이 필요를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물도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ATP가 생성이 될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열 에너지는 한의학적으로는 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가 왕성해야 생명 활동이 왕성할 수가 있겠고, 기가 왕성하다는 소리는 내 세포에서의 열 에너지가 왕성하게 발생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포가 열 에너지 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 바로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질환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바로 그때 나타나는 이 체온, 열 에너지 발생량과 직결되는 게 바로 질병이다.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이 열 에너지의 발생량과 직결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절성 양진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해야 되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저는 연령과 온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그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 잘 먹는 음식일까요? 라고 하면 그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바로 연령과 온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쭉 보시면은 이해는 쉬울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대략 37도가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강아지, 사자, 말, 낙타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이 37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될 때 그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우리 시체의 온도는 27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이 하나의 10도 정도 차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5도만 돼도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는데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생명이 위독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하게 되죠. 이 겨드랑이 온도는 대략 36.5도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결절성 양진의 환자다라고 할지라도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활동하다 보면 한 35.8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인과의 온도 차이는 불과 0.7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어떤 환자라 할지라도 나는 평소에 체온이 떨어져 있어라고 여기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무시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임상 경험상에서는 오히려 환자분들은 열감을 더 느끼고 내 몸에 열이 많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어떤 한 애가 오늘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하면 하루 만에 10도 떨어졌고요. 나이는 0살이 되겠죠. 어떤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렸고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이 걸린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0에서 82세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고 시집 장가가고 애 키우고 나니까 대략 10도 떨어지는데 80년 걸리더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150년, 300년, 600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10도 떨어지는데 150년 걸리고 300년 걸리고 600년 걸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아본다라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고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바로 영생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영생법을 너무 강조하면은 저는 완전히 돌팔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걸 너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을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라면 우리는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몸이 결절성 양진이 안 생기고 고혈압 당뇨가 안 생기고 암이 안 생길 수 있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로 이 타고난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체온을 유지하는 것, 심부온도를 항시 37도 유지하는 것만이 모든 생명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하나의 비밀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 온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인체의 체온 분포를 한번 볼까요?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이 뇌를 포함한 오장 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러고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간 내의 시상하부라는 데서 명령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체온 중추 기관입니다. 시상하부는. 어떻게 해서든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높이려고 하고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또 낮추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피부 온도가 있는데 이 피부 온도는 이 두피를 포함한 이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그럽니다.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낮추게 되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 37도를 항시 유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인체 생리학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고 계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 온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 온도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심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외선 촬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피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라든지 구강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그 측정을 하는 것도 체온을 측정을 하는 그 부위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내 몸이 있습니다. 내 몸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면 인체는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닫은 상태에서 내가 구강이라든지 기라든지 항문에다가 체온을 측정할 경우는 이 열 에너지가 이 구멍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쏠리는 곳에 체온을 측정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체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체온이 측정한 게 고열이 생겼다고 이 내 몸속 온도가 올라간 것일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측정 오차가 엄청 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측정을 해서 고열이 나더라도 이 모공을 열어서 열을 분산시켜 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치료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부 온도 이 37도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심부 온도 37도는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 탄생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 햇볕, 온도, 수분 중에서 이 온도가 하나의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온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산소를 공급을 받는 것도 이러한 대사 과정을 생각해 보면 최종적인 산물은 이 온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열 에너지의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열 에너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 바로 온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한 최종의 무형의 하나의 결과물이 심부 온도 37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심부 온도가 빨리빨리 내려간다라면, 만약에 심부 온도가 빨리빨리 내려간다라면 나는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약물도 염증을 치료한다, 가려움증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 이 심부 온도를 낮추면서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약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모든 질병 발생의 원인을 바로 심부 온도의 상승과 하강에서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심부 온도가 유지를 못한 결과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사병, 열, 피비, 열중증, 정말 우리가 화상을 입어서 또 생명이 어디가 사망할 경우는 우리가 심부온도 올라가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질병이 다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질병에 이르게 되고, 또 질병이 장기화됐을 때는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사망에 이르기 전에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경우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인체 생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그랬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피부의 혈관은 확장이 될 겁니다. 근데 심부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심부 혈관이 수축이 될 때는 여러 가지 또 양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뭐 오늘은 그 자세한 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면 모세 혈관이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부종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피부 온도의 상승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적, 발진, 수포, 농포,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화되고 만성화되면은 우리가 색소 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염증 부위에 그 표면의 온도가 높을 경우는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이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뭔가 밀어내는 힘이 생길 때 돌출, 비대, 융기, 정식, 또 팽창과 같은 이 조직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절이 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결절은 왜 발생한다?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어떤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이 세지다 보니까 결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모공이 다치는 건데,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다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바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열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방출하기 위함입니다. 긁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왜 시원하느냐? 바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서 시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려움증은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생긴다라는 거고, 하루 중에서 밤에 심부 온도가 더 내려가고요. 여성분들의 배란기보다는 생리 전후에 심부 온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모공이 더 다쳐서 가려움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가려움증은 바로 심부 온도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땀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무한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국소다한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공이 다칠 때는 대체적으로 심장에서 먼 쪽부터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손발 끝에서부터 이렇게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이 상체나 겨드랑이나 손바닥, 발바닥으로 열이 쏠리게 되고 사타구니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열은 방출이 돼줘야 됩니다. 그때 온도의
편차가 많이 생겨서 그때 땀이 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나는 땀은 국소 다한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절성 양진의 환자분들의 유형을 보면은 땀이 이 얼굴 쪽에서 두피 쪽에서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땀이 없는 사람도 있고 땀이 잘 나지 않는 사람,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은 이 결절성 양진에 대한 하나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절성 양진의 서양의학적 정의를 한번 보시면 원인이 불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서양의학에서는 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 불명의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결절을 동반하는 만성의 염증의 피부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낫지 않는다. 또 염증을 가지고 있다. 이 염증의 5대 증상이 있죠. 발적, 발열, 통증, 부종, 가려움증과 같은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모든 질환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포 열 에너지학적 한번 정의를 한번 볼까요? 내 몸에서 과도한 열 쏠림 현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열이 골고루 분산이 못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과도한 열 쏠림 현상으로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됐다.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절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결절은 융기성의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염증성, 융기성의 피부 질환이 결절성 양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가 정의의 차이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치료의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병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절성 양진의 증상을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사마귀양 태선화된 결절이 생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러한 결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손등인데요. 팔 부분의 내측입니다. 자, 이거는 팔 부분의 내측에 여기에 팔꿈치 내측입니다. 여기에 막 결절이 생기고 있죠. 자, 손등에서도 이러한 사마귀 모양의 다양한 융기성의 결절이 생기고 있다. 자, 태선화된다라는 이야기는 피부가 좀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마귀 모양의 태선화된 결절이 생기고 있다. 왜 생겼죠? 라는 겁니다. 왜? 그냥 증상을 보고 이렇게 된 것은 결절성 양진이야 이렇게 진단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아주 범죄를 잘 다루는 아주 유명한 수사관이 되어줘야 되겠죠. 의사들도 또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이 내 몸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치료가 정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자, 사마귀 모양의 태선화된 결절이 생겼다. 또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성의 증상,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이 생겼다. 자, 만성화될 경우에는 색소 침착, 태선화, 각질, 인설, 피부 건조증이 생기고 있다. 자, 병리 조직학적인 측면에서는 과각화증, 극세포증, 위, 상피종양, 과정식 이러한 증상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서양의학에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을 하나의 번들처럼 묶어버립니다. 자, 묶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결절성 양진이다라고 진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진단이 나오면 바로 약이 들어 투여가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결절은 왜 생겼고 태선화는 왜 되고 가려움증은 왜 생기고 또 왜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왜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통증은 왜 생기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과 태선화, 각질, 인술, 피부 건조 이러한 것들은 다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왜 과각화증이 생겼고 극세포증, 위상피종양, 과정식과 같은 현미경학적인 또 증상들은 왜 발생했냐 이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강의에는 너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절은 왜 발생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절은 왜 발생했을까? 자, 그것은 제가 피부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심부온도 영역, 피하지방층, 진피층, 표피층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심부온도가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높고 모공은 닫혀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겠죠. 자, 이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열이 어느 한쪽으로 마찰이 많은 쪽으로도 쏠릴 수가 있고 관절이 있는 쪽으로도 쏠릴 수가 있고 손등으로도 쏠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열이 많이 쏠리는 곳으로 열 에너지는 이렇게 방출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모공이 닫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원활하게 나가지를 못하고 서로 중첩, 교차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중첩, 교차되는 지점의 온도는 이 중첩, 교차되는 지점의 온도는 더더욱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지점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냄비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갈 때 물이 끓어 넘치죠. 그 넘치는 이유는 이 물 표면에 존재하는 surface tension, 이 표면 장력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온도고 표면 장력이라고 했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은 더 세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조직에 변형이 온다. 돌출, 비대, 정식, 팽창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와서 결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절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바로 여기에 있는 조직의 표면 장력을 강화시켜줘야 되겠죠. 자, 표면 장력을 강화시키려면 여기에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힘을 강해버리면 이 돌출은 안 되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피부의 이 온도를 낮춰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된 이유는 바로 모공이 닫혀서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됐기 때문에 모공은 열어주는 치료를 하시면 결절성 양지는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가려움증입니다. 이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또다시 인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본다라면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손발끝에서부터 모공이 닫히고,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고 이 열 에너지는 원활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저 소태풀을 떼고 있는데 긴 구멍이 없다라면 이 소뚜껑 날아갈 겁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죠. 뚜껑 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려면은 강제적으로 이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모공을 여는 본능적인 행위가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을 없애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줄 때만이 이 가려움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에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고 피부의 온도를 낮추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쓸 경우에는 그대로 피부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그럼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 피부 온도만 내려갔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피부 온도를 내릴 때는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만이 피부 온도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켜버리면 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다시 모공은 닫히고 밥을 먹고 나면은 열은 발생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또 가려움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 몸 전체의 심부 온도까지 낮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자, 이제 결절과 가려움증에 대해서 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염증성의 증상도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모든 증상에 대해서 저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성 양지는 중요한 것은 이 결절과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치료만 하게 된다라면 환자분들도 불편함이 없고 또 일상적인 생활하는데도 정말 불편함이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결절성 양진의 발생 기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소리는 세포가 기능 저하에 놓이거나 세포의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세포의 손상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포지션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압력, 온도, pH, 전해질, 물리, 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증, 중금속, 또 약물, 수술, 환경 여건들. 자, 이 이외에도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도 이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포 호흡을 하는 핵심 중추기관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면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 ATP 한 분자는 7.3kcal의 열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열 에너지가 발생할 때 우리는 심부 온도가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합성 장애가 생기는 순간 열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심부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부 온도의 의미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려버리겠죠. 자, 시상하부, 이 하이포살라무스라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리고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방출이 잘 안 되고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될 때는 피부 표피 쪽으로 열이 이렇게 방출이 돼줘야 되는데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되는데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 염증이 발생할 때 다양한 염증성의 매개 물질이 증가할 수 있죠.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프로스타글란딘, 아라치도닉 액시드, 혈소판 활성 인자들, 너무나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 이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염증성의 매개 물질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을 쓰는 순간 이 염증은 드라마틱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진정되는 거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들은 피부 온도를 낮춘 결과죠. 근데 피부 온도만 낮췄을까요? 아니면 내 몸속 온도까지 둘 다 낮췄을까요? 그거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되는 순간 내 몸의 심부 온도, 피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 표면 장력이 약해질 때 조직의 피부의 윤기 현상, 결절, 종기, 종양, 구진, 팽진, 수포, 농포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 열이 방출이 곤란해졌을 때는 강제적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자, 가려움증과 결절이 동반되는 것을 결절성 양진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질병이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를 하셔야 또 쉽게 치료될 수가 있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절성 양진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서양의학에서는 다 대증요법이죠.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증에는 항생제나 부신피질 호르몬제, 가려움증에는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서 증상이 바로 나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먼저 한번 약을 한번 투여해 보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약제를 반복적으로 썼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 약들을 장기간 쓰게 되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발적, 염증, 통증, 가려움증은 바로 진정이 되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되면 다시 긁어서 열을 빼내야 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해서 더 증상이 나중에는 악화가 되는 반동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드시다가 드시지 않으면 더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왜?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부온도가 올라가면은 내 면역력도 좋고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부온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더 심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약들을 써서 바로 진정이 된다라면 환자분들도 너무나 치료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약을 장기간 쓸 경우에는 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결절성 양진의 치료 원칙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부온도 높여라, 피부온도 낮추라, 모공은 열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반드시 심부온도는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2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모공이 다치는 겁니다. 또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요.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든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할 때만이 결절성 양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심부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를 한번 올려볼까요? 심부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겠죠. 체열의 방출을 증가시키라고. 바로 그때 모공이 열리게 되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모공을 열게 됩니다. 자, 모공이 열릴 때 열 에너지의 온도 편차에 의해서 피부에서는 땀이 나게 됩니다. 자, 땀은 액체가 되겠죠.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는 기체가 됩니다.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은 열이 빼앗길 때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자, 모공은 열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심부 온도를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할 때만이 이 결절성 양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절성 양진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입니다. 일단은 약물요법은 이제 한방 약제를 쓰게 되는데요. 한방 약제 중에도 첫 번째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약제들을 쓰게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온중 산화지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장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건강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방식인데 그거는 청열 해독지제를 쓰게 됩니다. 이 청열 해독지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황이라든지 시호라든지 이런 걸 써서 피부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발한 해표지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분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갈근과 총백 같은 걸 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약제들을 써서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줘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을 시켜서 피부 표피층에서의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을 없애버리면 결절과 가려움증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염증이 없어지는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식이요법입니다. 이 식이요법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찬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 음식,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이 과일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심부 온도를 낮추는 어떤 물질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약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생활요법입니다. 생활요법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내가 잠을 어떻게 자야 될까? 옷은 항시 좀 두툼하게 입고 다니는 게 좋고요. 또 내 방 안의 온도도 좀 따뜻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이불도 좀 더 두터운 이불을 덮고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요법인데요.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운동을 해서 계속 땀을 좀 적극적으로 내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있어서는 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피부 온도, 심부 온도 올라갈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더 운동량을 늘려서 땀이 흠뻑 날 때까지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피지오테라피를 해봤더니만 더 가려움증이 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것은 모공이 열리지 않았을 때 가려움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모공이 열려서 땀이 흠뻑 날 때까지 좀 운동을 해보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결절성 양진의 대표적인 하나의 전체적인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인, 또 정상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환자분들이나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